여기서는 4년 가까이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이순신이 인간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즉 인간 이순신의 품성을 전해오는 말이나 그가 쓴 글을 통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순신은 그 성정이 엄한 이면에 심약해 보일 정도로 무척이나 다정다감한 인간성을 가졌고 예술가적인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카들을 포함한 가족이나 부하들에게 아픔이 생기면 이를 자기의 아픔 이상으로 느껴 아파했으며 나란 일로 힘들고 괴로운 중에 피라도 오는 날이면 흠뻑 그 속에 빠져들어 마음껏 자탄하고 괴로워했던 일들이 자주 일기 속에 나타난다. 3월 29일 봉형, 즉 요신의 아들이 돌아갔다. 봉은 몹시 아파서 돌아간 것이다. 온 밤을 걱정으로 지새웠다. 5월 9일 비 종일 빈 정자에 혼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회포가 산란하다. 무슨 말로 형연하랴. 가슴이 막막하기가 취한 듯 꿈속인 듯 멍청이가 된 것 같고 미친 것 같기도 하다. 이순신의 평소 행동을 들여다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셈이 정확하며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꿈을 꾸고 점을 치는 것이다. 그 일기에는 꿈을 꾸거나 점을 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생각을 골똘히 하면 꿈에서 그 해결 방안이 나왔고 어려움을 당해도 점괘가 좋게 나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순신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었다. 명랑해전에 앞서 노인의 꿈에 나와 이기는 방법을 일러준 이야기, 통계사 제임명 사실을 꿈에서 먼저 안 일, 전산 아들이 꿈에 나타나 원수를 가르쳐 주어 이를 갖게 한 일 등이 그것이다. 유성룡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점을 쳐보니 정꾀가 걱정 없다고 나왔는데 결국 정꾀대로 일이 흘러갔다. 아내와 아들 면이 병이 깊어 죽기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역시 점을 쳐서 무사할 거라는 정꾀대로 병세가 회복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꿈에서 답을 찾고 점괘에서 위로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려운 일이다. 이순신이 신통력까지 갖춘 시인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예지력이 뛰어난 장수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순신은 군사들로 하여금 활과 총포 쏘는 군사훈련만 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따금씩 진중에서 오락도 허락하여 군사들이 긴장을 풀도록 하는데 남달리 노력을 했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바둑이나 장기둔 이야기 혹은 종정도, 넓은 종이에 옛 벼슬 이름을 품계와 종별에 따라 써놓고 알을 굴려서 나온 끝수에 따라 벼슬이 오르고 내림을 겨루는 것, 즉 종정도 같은 노래를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둑 5회, 장기 3회, 종정도 5회의 기록이 적힌 날들은 예외 없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 군사 훈련을 포함한 다른 일은 하기 어려웠던 날이다. 앞서 살펴본 원균과의 마찰 외에도 그에게 스트레스를 줄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는가. 그에게도 위로가 될 류성룡, 이원익, 묵과 동기 이경록, 한양에서 인연을 맺은 친구 이언형, 선거의 같은 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상하가 엄중한 군대 규율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원균은 오히려 괴로움만 주는 존재였다. 이순신은 항상 혼자 고독한 가운데에서 나라 걱정을 했고 스스로 그 고독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만 했다. 그의 일기에 다락에 기대어 혼자 시를 읊조렸다. 혹은 홀로 배 위에 앉아 눈물 지었다처럼 고독한 신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그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정신을 수양해 정돈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일을 그르칠 리야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나 그 결과는 하늘이 정한다는 천명의식에 바탕을 두고 항상 진인사 제천명의 자세로 매사에 정성을 다한 그였기에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찌 생활인으로서 번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는 술주정하거나 술을 마시고 허튼 소리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술주정하는 일은 없었다. 장수들 중에도 특히 과음과 술주정하는 원균을 보고는 무척 못마땅하게 여기며 탄식하는 글들이 자주 일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음주 후 행태에 대한 그의 단정한 태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술을 마신 것은 업무의 연장이었을 뿐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없다. 술을 제외하고 이순신만이 가진 특이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순신이 그의 가족과 나누는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일기와 시를 쓰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바로 활쏘기였다. 첫 번째, 이순신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식과 조카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들 또한 이순신을 존경하며 사랑했다. 서로 무난하고 위로하고 걱정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었고 특히 하늘 같은 노모가 아들을 위해 진지 가까운 곳에 와 계셨으니 전장에서 항시 긴장 속에 있는 이순신에게 이보다 더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루 일을 끝내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돈해 일기를 씀으로써 잊고 싶은 나쁜 감정들을 지필묵에다 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어지는 만 가지 감회는 시심으로 모아서 노래로 날려버리면 웬만한 시름쯤이야 능히 잊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세 번째,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면 그는 술 마시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십순 이상의 화를 쏘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괴로울 때면 해가 져서 어둡더라도 혼자 활터로 달려갔다. 관역을 앞에 두고 정신을 집중한 뒤 50발 이상의 활을 쏘며 그 중에 보통 40발 이상을 명중시키곤 했다. 비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온갖 고뇌를 화살에 싣고 멋지게 관역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던 것이다. 동서고금에 영웅치고 호색하지 않는 이가 드문데 이순신은 여자 관계도 아주 엄격했고 지나칠 정도로 굴욕적이었다. 첫째는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남해현감 기효근의 배가 이순신의 배 곁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기효군은 예쁜 계집아이를 자기 배에 태워놓고 혹시 남이 알까봐 쉬쉬했다. 이순신은 이 사실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 탄식했다. 국가가 위급한 때를 당했는데 배에 예쁜 계집을 싣기까지 하니 그 마음가짐을 잃을 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대장인 원수사 즉 원균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가보년 2월 5일 일기는 이러하다. 새벽에 어떤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스운 꿈이었다. 또 다른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날 아침 탐선이 들어와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했다고 했다. 혹시 생사가 벌써 결판 났을지도 모른다.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있으랴마는 아들 셋,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꼬. 아프고 괴롭구나. 그는 부인의 생사를 앞에 놓고서도 이처럼 명확하고 엄격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다.